큰일 났어요. 우리 이제 드디어 우리 방송에 무한도전이 되는 무한도전. 왜요? 우리 무인도에 보내드리잖아요. 형님 마세요.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 혼자 오프닝 시작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감시하려고. 잠시. 혼자 오프닝했다고 감시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자, 오늘은 다 인사하고 우리 같이 시작해야죠. 네. 공평하게. 네. 안녕하십니까, 판도사 김병렬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무인도에 가시게 된다면은 꼭 세 가지만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럴 때 뭘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네? 저는 성냥하고 책하고 연필하고 갖고 갈 거예요. 밥 먹으면서 하루 종일 책 읽으면은 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짓말. 예, 여러분 또 만약 열 손가락으로 다 꼽을 수 없다면은 그 어떤 부자보다도 훨씬 더 풍부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 근데 그러면은 도대체 우리 세아 씨하고 영민 씨는 도대체 뭘 갖고 가실지 한번 들어볼게요. 글쎄요, 저는 일단 먹을 거 가져가야죠. 역시 먹을 거. 음식 빠지면 안 돼.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세아 씨답다. 일단은 먹을 거 가져가야 되고, 또 미모를 관리해줄 거울, 셀카를 찍을 카메라. 그건 미모 볼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뭐. 그러니까 하루밖에 안 살려고 그러죠, 무인도에서. 아니죠. 역시 세아 씨는 역시 먹을 걸 빼놓으면 무인도에서. 저 같으면 무인도에 갈 때, 나이프 하나를 딱 들고 가서 나무를 깎아서 이쑤시개도 만들고, 네. 동물도 잡고, 텐트도 세우고, 뭐 할 게 굉장히 많네요. 뭐 땅도 좀, 힘들게 땅도 좀 사세요. 사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뭘 갖고 가고 싶다는 겁니까? 여기 네. 세 분, 예, 여기 우리 두 분 이렇게 모시고 가면 저는 제가 안 살 수 있지 갑니다. 전 않을까요? 사야겠어요. 제가 왜 무인도에 같이 안 갈 거예요? 네. 아유. 아, 무인도 혼자 가야 재밌지요. 무인도는 혼자. 네, 우리가 이제 오프닝에서 우리가 그 소중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잖아요. 근데 혹시 뭐 이런 생각은 안 드세요? 무인도 가게 된다면은 내가 추억이 깃들어져 있는 사진 앨범을 갖고 간다. 그러면은 그때 예전에 참 그 좋았던 추억들을 또 보고 싶었던 사람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역시.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변호사님은 판도사 시인이죠, 시인. 네. 누가 변호사를 이렇게 아니, 시켰어요. 시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분. 혹시 보고 싶으면은 뭐 무인도에 아무도 없으니까 앨범밖에 더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네, 김병렬의 판도사 오늘은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더 소중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보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것이 준비되어 있는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김병준의 판도사. 오늘의 주제는 바로 나트륨. 거의 모든 음식에 함유되어 있는 나트륨. 하지만 각종 병을 유발하며 현대인들에게 강한 역습을 퍼붓고 있습니다. 오늘 나트륨에 대한 비밀, 올바르게 알고 먹는 방법 등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모든 이야기가 공개됩니다. 기대하세요. 두 분 김치 담글 줄 아세요? 저는 김치를. 아이, 솔직히 하게 김치 못 담그죠? 첫 번째 순서, 대결 토크. 김치 팍팍 많이 먹어야 한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상식을 약간 비틀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다. 많이 먹는 게 몸에 안 좋을 수도 있다? 에이, 김치 하면은 발효식품이고 일단 건강에 좋다는 얘기만 들었지 저는 그렇죠. 몸에 안 좋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데. 아유, 과연 정답은 뭘까요? 흥미진진 대결 토크 지금 출발합니다. 오늘 주제가 주제가요, 예, 바로 말씀드릴게요. 이겁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음식 하면 김치 아닙니까? 김치 이야기가 조금 전에 나왔죠. 네. 두 분 김치 담글 줄 아세요? 저는 김치를 아이, 솔직히 하게 김치 못 담그죠? 네, 사서 먹죠. 네, 내가 막김치. 잘못 네. 물어봤는데 김치 담그는 것을 구경이나 해봤어요? 구경도 못 해봤을까요? 구경은 당연히 구경은 해봤죠. 해봤죠. 어머님이랑 아, 담그시더라고요. 그래요? 도 보고. 저도 뭐 어릴 때는 집에 이제 김장김치 담으면은 온 가족이 다 힘을 합쳐야 돼요. 김장을 절이는 거를 보통 양념은 엄마가 하잖아요. 그러면 그 비비는 거는 이제 온 가족이 다 비빈다고 그 양념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겨울에 땅 파가지고 묻어야 되잖아요. 저희는 김장을 솔직히 자주는 안 하고요. 조금씩 계속 해먹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겉절이를 제가 좋아해가지고. 겉절이. 근데 김치에서 그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세아 아세요? 씨 쩌리짱. 뭐라고요? 쩌리짱. 나 진짜 저번주부터 이상하시네. 네, 겉절이요. 맛있을 것 같아요. 이보세요. 소주 한 잔에 이렇게. 네, 김장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해요?
김장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제가 봤거든요. 소금에 처음에 푹 절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가장 중요해요. 맞아요. 네. 그거 너무 오래 절여 놓으면은 얘가 다 죽어버리면은 네, 맞아요. 못 잠아요. 그리고 너무 짤 수도 있어 그게 오래 하면은. 근데 사실 조금 짭짤한 맛으로 김치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은 아낌없이 투척합니다, 소금을. 아 그래요? 그래서 원래 저 지방에서는 김치를 짜다고 짠지라 그래요. 오. 예, 아, 예. 그 짠지가 짜서 짠지예요? 예. 오. 그랬어요. 그런 짠지는 사실 그 양념이 안 들어있는 그런 김치잖아요. 근데 김치 하면 우리가 먹는 김치들을 보면 배추김치도 있고, 충청도에 보면 총각김치도 있고, 또 뭐 전라도에 보면 동치미도 있고, 저희 어머님은 또 갓김치를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김치 그렇게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우, 김치 얘기 들으니까 또 그 보쌈이. 또 그 먹는 얘기 또 나왔다. 당기네요. 또 여기 또 제가 입이 사실 여기 귀에 걸리시네. 이슬만 먹게 생겼지만 김치를 굉장히 네, 좋아하거든요. 이슬주에다가 김치 보쌈. 오늘 뭐 저녁에 또 가시겠네요. 아, 가면 안 돼요. 이따 끝나고 먹고 싶은데. 뭐 쏘시면 제가. 그나저나 김치는 그 발효식품으로 건강에 좋다 그러잖아요. 예전에 보면은 뭐 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고 간 예방도 좋다고 하는데 뭐 또 많이 먹으면 안 좋다는 그런 또 의혹도 누군가가 제기를 하더라고요. 에이, 김치 하면은 발효식품이고 일단 건강에 좋다는 얘기만 들었지 저는 그렇죠. 몸에 안 좋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데. 잘 생각해보면 김치에도 어떻게 보면 채소가 많이 들어있잖아요. 배추나 또는 무도 들어있고 역시 식이섬유가 많아서 성인병 예방에도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상식을 약간 비틀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야, 그러면 영민 씨가 김치를 많이 먹으면 나쁘다 이렇게 주장을 하려면은 상당히 많은 자료를 갖고 오셔야 되고 그러니까 위험한데. 연구도 많이 이것도 하실 것 위험한데. 같은데 하기야 어떤 음식이든 많이 먹으면은 좋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김치는 내가 봤을 때 이게 소화가 잘 안 된다, 속이 더부룩하다 그러면 배추김치 긴 거 하나 먹으면요 쭉쭉 찢어서. 확 내려가. 이게 특히 한국에 있을 때는 모르는데 외국 여행 갔을 때 보면은 한 몇 끼만 지나면은 막 김치 때문에 음식을 못 먹어. 소화도 안 되고. 그래서 가끔은 우리가 보통 생김치라 그러나요? 그걸 갖고 하면은 좀 냄새가 많이 나요. 근데 볶은 김치 있잖아요. 그거는 그래도 좀 냄새가 덜 하거든. 야, 그 말씀하셨던 대로 해외에 나가면 꼭 필요한 게 바로 그 김치인데 저도 김치 없으면 좀 큰일 나거든요. 근데 제가 그 김치가 안 좋다, 그 자체가 안 좋다기보다는 김치에 들어가는 그 양념이 조금은 과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제가 그런 주장을 펴보고 있어요. 왜요? 그 중국산 양념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국산 양념 쓰면 되죠. 양념이 문제가 될 리가 없는데. 근데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우리 김치 역사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우리 선조 때부터 김치를 먹은 게 한 1000년 이상이 된대요. 1000년이요? 네. 그러면 그렇게 몸에 좋았으니까 1000년 동안 먹었겠죠. 그렇죠. 당연히 몸에 좋으니까. 세아 씨가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시는데 지난주부터? 당연히 제가 저번 주에 한 번 이겼지 않습니까? 아 이게 무슨 세계 チャンピオン 방어전도 아니고 뭘 또 2연승 또 하시고. 맨날 져보세요. 예, 이번에도 네? 이기실 거예요. 기분이 얼마나 네? 좋나. 시아 씨 이번에도 이기실 거예요. 제가 2연승 계속 2연승을 하실 거예요. 노리고 또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김치는 먹을수록 몸에 좋다는 사람들 만나고 왔거든요. 화면 네. 함께 보시죠. 한국인의 건강 파수꾼 김치. 비만, 고혈압, 당뇨병, 암 예방까지 몸에 좋고 맛도 좋은 김치를 많이 먹으면 도리어 안 좋다고요? 김치요? 김치 좋다는 건 우리나라 국민이 다 아는데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김치를 많이 먹으면 몸 튼튼하고 좋아지는 거예요. 김치가 몸에 좋다는 사실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김치 워리어까지 등장. Was called kimchi. Vegetables seasoned with the mightiest ingredients on earth. He is the Kimchi Warrior. I am the Kimchi Warrior. I can whip any disease, illness, cold, flu, or virus on the planet. Mad Cow, stop what you are doing and go back to the farm where you belong. 완벽한 과학식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김치는 첫째는 비타민 C도 많고 다이어트 식품이기도 하면서 또 항노화 식품 그리고 항암 효과도 있는 아주 과학적인 식품입니다. 김치는 소금을 이용하면서부터 만들어 먹기 시작해 먹을거리가 부족한 시절 서민들의 식탁을 책임져 왔는데요. 그렇다면 김치를 먹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일까요?
한국인의 김치의 역사는 한 1300년 전부터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김치가 아니라 저라고 해서 짠지 종류의 것이었는데 삼국시대를 거쳐서 고려시대를 거쳐서 조선시대로 오면서 김치로 만들어졌죠. 김치에 들어가는 각종 채소는 열량이 적고 식이섬유를 많이 함유하고 있어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 고추의 캡사이신 성분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 지방을 연소시켜주기 때문에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최고입니다. 그 과거에 먹었을 때는 그 짠지식으로 담가서 먹어왔을 때는 그게 많이 짜게 먹었지만 지금은 보관 시설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염도를 따져보시더라도 훨씬 더 김치가 염도가 많지 않다는 걸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우리 김치. 김치 많이 먹으면 안 좋다는 말 너무 겁없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야, 세아 씨 상당히 많이 준비해 오셨네요. 60년대 대한 뉴스부터 세계적인 UCC 동영상을 다 뒤졌네, 4차지. 제가 신경 좀 써왔습니다. 많이 쓰셨네. 네. 뭐 김치의 우수성은 이미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 영상 준비하면서 느꼈던 게 김치의 그 첫 회에 우리가 했던 주제 있죠. 비타민. 예. 비타민 C가 그렇게 많이 들어있대요. 그래요? 근데 제가 김치 자체를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김치에 들어가는 그 빨간 거, 그 양념들, 약간 그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아니 그 양념 도대체 뭐 어떤 게 문제인데요? 어떤 게? 제가 보기엔 그 우리가 예전에 그 선조들이 먹던 그 천년 동안 먹은 그 김치들을 자세히 보면 양념이 안 들어간 백김치가 그렇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념이 안 들어간 그 백김치를 계속 오랫동안 먹었는데 어느 순간 고추가 들어오면서 양념이 빨갛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좀 과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았나. 아니 그러면 김치에 도대체 뭐가 나쁘다는 거예요? 뭐가? 그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그 천년 동안 선조들이 먹어왔던 그 김치들을 잘 보면 보통 하얗게 그 만든 백김치가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무언가가 지금 우리 김치에는 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김치 중에 나쁜 게 뭔가 있다는데 그게 도대체 뭡니까? 네, 제가 객관적인 남자로서 지난주에 명예를 실추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국가가수 다녀온 남자로서 오늘은 VCR 실수하지 않고 준비를 해봤어요. 함께 보시죠. 항암 효과에 탁월하다고 알려진 김치. 하지만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김치 속 나트륨 함유량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국민의 1일 나트륨 섭취량은 2010년 기준 4,878mg으로 세계보건기구의 1일 섭취 권고량 2000mg에 2.4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이중 김치로 인한 섭취가 무려 22.5%라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신장질환, 위암, 골다공증 등의 여러 질병의 위험을 높인다고 하네요. 보글보글 김치찌개, 김치찌개로 모자라 배추김치, 깍두기까지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데요. 그렇다고 급하게 먹으면 아이고 거 봐요. 정PD님 뭐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특별한 검사로 나트륨 섭취량을 알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제작진. 이번에도 우리의 실험맨 정PD 든든하게 김치찌개 한 그릇 싹 비우고 그 검사 한번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그 특별한 검사를 위해 한 병원을 찾았는데요. 여기 선까지 나오는 소변을 받으시면 돼요. 아니? 이거 소변 검사? 소변컵을 받고 정PD가 향한 곳은 당연히 화장실. 손을 깨끗이 씻고 컵 절반 이상의 소변을 받은 뒤에 아유 시원하겠다. 화장실 내에 있는 검체 보관함에 소변 컵을 놓아두면 끝! 참 쉽죠? 이렇게 채취한 소변을 시험관에 담아 여러 가지 검사를 한 후에 2시간이면 그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요즘엔 이 검사를 사람이 하지 않고 기계가 대신한다고 합니다. 참 다행이죠? 2시간 뒤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우리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주실 신장내과 전문의 김순배 교수님. 평소에 좀 짜게 드시고 계시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한 60에서 80 정도를 이제 정상 저염식이라고 보는데 133으로 약 정상의 한 2배 정도
높게 나오셨어요. 그래서 조금 저염식을 하실 필요가 있으시겠어요. 김치찌개와 김치를 잔뜩 먹고 검사를 한 정 PD. 정상인의 평균치보다 훨씬 높은 결과가 나왔는데요. 에? 김치 많이 먹으면 안 되나요? 그 김치는 그 유산균이라든지 섬유질 이런 걸 다량을 포함하고 있는 상당히 좋은 음식이지만 우리가 그 김치를 만들 때 그 소금을 많이 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소금만 적게 쓰신다면 김치는 그 뭐 항암 효과도 있다고 알려진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전통 음식일 뿐 아니라 건강 음식으로 전 세계에 사랑받고 있는 김치. 하지만 검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김치를 많이 먹는다고 무조건 몸에 좋은 건 아니라는 것. 저의 오늘 결론입니다. 영민 씨, 그 실험 데이터를 들고 오셨네요. 그 소변으로 체내 염분을 알 수 있다고요? 예, 그 소변 검사를 통해서 나트륨이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지 체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김치 속에 그 소금 때문에 너무 많이 먹지 말라는 그런 뜻인가요? 네, 김치를 절이다 보면 역시 소금도 들어가고 또 멸치액젓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젓갈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런 것에 들어있는 염분을 좀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그런 염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예, 짜게 먹으니까 고혈압이 우선 위험이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특히나 그 고혈압 환자 중에 30%는 그 짜게 먹는 것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골다공증이나 위암, 신장병 그리고 뇌졸중도 일으킬 수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하네요. 근데 그렇다고 염분을 섭취를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소금이 우리 몸에 얼마나 중요한데. 네, 그렇죠. 그래서 근육을 자극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체내 또 삼투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데 근데 너무 극소량만 먹어도 상관없는 부분인데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소금을 직접적으로 먹지는 않거든요, 숟가락으로. 그렇죠. 근데 보통 뭐 김치할 때 엿든다든지 조미료로 많이 첨가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고 하루에 먹는 양을 잘 모르고 소금을 이렇게 먹지 않나, 소금 성분을. 평상시에 그래서 나트륨 드시는 것들을 좀 자제를 하시면서 한 번쯤 병원에 가서 소변 검사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오늘 불안한데. 큰일 났네. 아니 왜 그러세요? 아니, 저는 1차원적으로 그냥 김치는 몸에 좋다라는 것만 조사해 왔잖아요. 네. 근데 이분 또 병원 가셔가지고 또 소변 검사하는 거 구체적으로 찍어오시고 반칙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오늘 가지고 왔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또 정 PD님이 가서 김치찌개 짠 거 엄청 드시느라 고생하셨잖아요. 그래서 기춘치에 2배나 먹어버리셨다고 하는데 고생하셨어요. 제가 나중에 맛있는 거 쏠게요. 그래서 그런가 얼굴이 헬스케지셨어요? 어쨌든 간에 두 분 말 중에 누구 말이 맞는지 우리 전문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김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식품인데요. 김치가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유산균도 많고 섬유질이 많아서 물론 좋은 점도 많습니다. 건강에. 그렇지만 김치가 과도한 나트륨 함량을 포함한 음식이기 때문에 식품이기 때문에 김치를 즐겨 먹었을 때 과도하게 나트륨이 축적이 되면은 여러 가지 만성 성인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혈압이라든가 뇌졸중, 그다음에 신장 질환, 그다음에 심부전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는 주범이 되겠죠. 이번에는 영민 씨가 맞추셨네요. 아니, 근데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함정 같아요. 아니, 김치가 좋다 나쁘다 이걸 얘기해야지. 김치 속에 들어있는 염분이 좋다 나쁘다 이걸 얘기하는 게 어딨어요. 제가 와신 상담 했잖아요. 제가 노력했어요. 어쨌든 간에 세아씨 50년 가까이 된 자료하고 동영상 자료 다 찾아오시려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다음 주에 좀 더 분발하세요. 여러분,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다음 주는 제가 꼭 이기겠습니다. 예, 여러분 그 소금을 적게 넣은 김치를 먹는 게 역시나 몸에 좋다는 거 저도 확실히 이번에 배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김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건강식품입니다. 하지만 김치가 너무 짜면은 소금기를 너무 가라습착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고혈압이라든지 성인병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점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판도사 선택. 대한민국 대표 음식으로 사랑받고 있는 건강식품 김치. 우리 몸에 좋다는 건 두말할 나이가 없는데요. 하지만 짜게 절인 김치를 계속 먹게 되면 나트륨 과다 섭취로 인해 고혈압을 비롯한 각종 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김치를 비롯한 각종 음식들, 이제부터는 반드시 저염으로 만들어 먹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예, 김명준의 판도사, 오늘의 주제는 소금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소금 안에 나트륨 성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두 분은 음식을 어떻게 드세요? 저는 예전에는 굉장히 싱겁게 부모님께서 싱겁게 음식을 해주셔서 싱겁게 먹었는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음식점 음식을 많이 먹잖아요. 근데 그 음식점 음식이 맛있게 하려고 그러는지 양념을 좀 많이 넣다 보니까 좀 짜게 먹는 게 아닌가. 예, 입맛이 변한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싱겁게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식당에 가면은 양념을 많이 해서 놓는 음식도 있지만은 보통은 양념을 없이 쉽게 해서 간을 안 맞추고 음식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손님들이 거기에 소금이라든지 고춧가루 넣어서 먹게 돼 있는데 저는 그거 절대 안 넣습니다. 너무 싱거울 것 같은데. 그걸 굉장히 싱겁게 먹어요. 저는 절대 싱겁게 못 먹어요. 못 먹어요? 무조건 짜게. 아, 이게 짠맛에 짠순이다. 길들여져 있어서요. 짠맛에. 네, 좀 짜게 먹고. 우리 짜게 먹는 사람 성격 안 좋다던데? 아, 진짜 왜들 그러세요, 진짜.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좀 네. 자극적으로 음식을 먹는 편이에요. 싱거운 건 좀 못 먹거든요. 그게 조금 강렬하고 네, 막 좀 짜고, 매운 걸 좋아하고. 달고, 시고 이런 음식들 좀. 그러니까 내가 성격이 안 좋다 그러잖아. 그것과 그걸 달리잖아. 지금 맛이. 그러다 보니까. 오늘 왜들 그러시지? 세아 씨, 혹시 한번 해보세요. 세아 씨 잘들 한번 오늘 하나 봅시다. 어디. 옷을 입으신 걸 보니까 정말 강렬한데 그런 맛인 것 같아요. 아, 진짜. 근데 빨간 맛? 요즘은 그 소금이 흔하지만요. 예전에 상당히 귀했어요. 우리가 그 역사 시간에 보면은 이 소금을 가지고 화폐 대용으로도 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금은 예전에 굉장히 귀한 거였었는데. 예전에 보니까 그 샐러리맨이라고 보통 우리가 직장인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샐러리가 소금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 귀한 그 소금으로 예전에는 그 월급을 줬는데, 예, 그걸 갖다가 이제 샐러리맨이 그 어원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빛과 소금 같은 존재라고. 네. 마치 판사사에서 저 같은 존재, 이제 한명민 씨 말고 저 같은 여기 빛, 소금, 소금. 빛. 나 그냥 빛, 소금 네. 달. 그 정확한 뜻을 알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 소금 하실래요? 빛, 소금 둘 다 한다니까요. 둘 다. 네. 욕심도 많아. 빛이라는 것은 밝은 데서 빛을 쏘면은 이제 부패를 안 해요. 소금은 어두운 데서 부패를 방지하는 게 소금이야. 여기 왔다 갔다 근데, 하면서 이제 비춰주고, 네. 네. 밝혀주고 우리 한다는 변호사님 거죠. 말씀하셨던 대로 예전에는 소금이 굉장히 귀했었었는데 요즘에는 그 소금이 좀 많아지면서 너무 과다해지면서 그 과다 섭취로 인한 병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기사에서 봤는데 물만 먹어도 살찌는 사람 있대요. 저요. 이게 살찌는 거 아닌데? 제가 지금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스타일이라서 네. 항시 조절을 해줘야 돼요. 내가 보니까 물만 먹어서 살이 찌는 게 아니고 네.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자극적으로 먹어서 짜고 매운고 이런 음식을 많이 먹으니까 물이 많이 잘 땡기죠. 붓고 얼굴이. 그렇죠. 그런 건가? 원래 성격 나쁜 사람들이 공통점을 다 갖고 있네 그게. 예, 맞아요. 우리 그 변호사님 하신 말씀, 체내 염분이 비만으로 연결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나트륨이 몸에 쌓이게 되면 인체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게 돼서 고혈압이나 심장병 그리고 신장병으로 또 전이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요즘에 음식에서 염분이 안 들어있는 음식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 부분도 있는데 한국이 나트륨 섭취가 많은 국가 중에 거의 으뜸을 자랑한다고 하는데요. 국민들에게 나트륨 섭취를 줄이자라는 내용을 그래서 발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나트륨을 얼마나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먹고 접하는지 살펴봤는데요. VCR 준비했으니까 함께 보시죠. 병원에 가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바로 짜게 먹지 말라는 말인데요. 성인병과 만성질환의 원인이 바로 짜게 먹는 식습관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금을 섭취하는 주요 식품은 김치류, 국, 찌개류, 면, 라면류 등입니다. 나트륨 과다 복용의 심각성이 사회 문제로 제기되면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정청이 나트륨 줄이기 운동본부를 출범시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서울 관악구에서도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저염 요리교실이 열렸다고 합니다. 수업 전 식재료 준비로 분주한데요. 저염 요리? 아니, 그게 뭔가요? 겨자 소스에 소금이 안 들어가고 간장을 약간 첨부해서 그 겨자 소스로 찍어 먹는 오리찜입니다. 오리 고기는 빈혈 치료에 도움이 되고 부종을 제거시켜줘 어르신들에게도 안성맞춤인데요. 소금이 들어가지 않은 저염 소스가 오늘 요리의 포인트! 이번 4월에 시작한 저염 실버 요리 교실은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데요. 저염 요리를 배우기 위해 모인 이분들, 저마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고혈압이고요. 또 보시다시피 제가 좀
체중이 많이 나가요. 그 원인이 이 소금이 있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혈압이 약으로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요. 되기는 한 2, 3년 넘는가 봐요. 제가 근데 집사람도 혈압이 있거든요. 그 음식은 저염이라고 하긴 해도 그래도 여기가 들어보니까 상당히 도움이 많은 것 같아요. 공부하는데 나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듯 수업에 집중하는 어르신들. 꼼꼼하게 필기하는 모습이 영락없는 학생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집에서 소금량을 줄이기 위해서 깨소금을 많이 사용합니다. 깨소금을 많이 사용하면 소금의 염분도 떨어뜨려요. 짠맛에 길들여진 입맛. 무조건 소금을 줄이면 입맛에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소금 섭취 줄이는 저염 요리 노하우. 소금을 뿌려 굽는 생선 요리는 피한다. 레몬즙이나 식초, 겨자, 고추 등 신맛을 이용하여 짠맛을 보완한다. 그리고 소금 대신 저염 간장을 이용한다. 마지막으로 칼륨이 풍부한 오이, 부추 등 나트륨을 배출시키는 식재료를 이용한다. 저희가 그 맛이라는 거는 여지껏 우리가 먹어왔던 것으로 인해서 혀가 길들여진 거기 때문에 싱거운 맛으로 자꾸 싱겁게 드시면 일주일만 지나면 다시 그 맛이 복귀가 됩니다. 선생님의 설명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조리에 들어갔는데요. 조심스럽게 버섯을 자르는 할아버지. 아유, 칼질은 여전히 어렵구먼. 요리하는 게 어색하기만 합니다. 드디어 오늘의 요리 완성! 맛깔나는 오리찜을 보니 탄성이 절로 나고 아유 맛있겠다. 행복한 시식 시간. 직접 만든 요리 어떤세요? 상큼하고 맛있어요. 예. 오리고기와 버섯, 야채를 한 입에 쏙. 소금이 안 들어갔는데 정말 간이 맞나요? 짜지 않으면서 소금이 가미가 덜 되는데도 맛이 좋아요. 아주 향이 좋아요. 약간 매콤하고 약간 새콤하고 또 약간 달콤하고 하니까 그 짠맛을 전혀 안 넣어도 훌륭하네요. 오늘 배운 저염 요리를 집에서 다시 만들 생각에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요. 건강을 위해 다니게 된 저염 요리 교실. 요리를 배우며 마음까지 행복해집니다. 나트륨 과다 섭취로 인한 질병 발생이 더 많아지고 있다고 이제 매체 같은 데서도 보도되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실정이라서 이제 우리도 거기에 발맞춰서 이제는 주민 여러분들한테 좋은 사업을 해서 이제는 건강을 좀 도와드리고자 이런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고혈압을 앓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모여서 저렇게 저염식으로 음식을 드시네요. 네, 그야말로 나트륨에 역습을 당하신 분들이 저염 음식으로 어느 정도 해결책을 보시는 부분이 있네요. 근데 제가 나름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짜게 먹고 물을 많이 마시는 거예요. 그럼 몸 안에서 희석이 되지 않을까요? 진짜 어떻게 이런 얘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요, 저한테. 아니요, 생각을 해본 거죠. 진짜 물을 많이 마시는 건 역시 좋지만 제가 살펴보니까 그 대안이 될 수는 없고요. 역시나 그 몸에 소금이 많이 들어가면 쌓인다고 합니다. 그 신장에도 엄청 안 좋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신장병은 초기, 중기에 이르기까지 그 증상이 잘 안 나타난대요. 그래서 이게 말기쯤 돼야 이게 나타나니까 위험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평상시에 그 검사, 아까도 보셨듯이 소변 검사도 하고 어느 정도 피 검사를 해서 평상시에도 좀 체크를 잘 해주시는 게 건강을 위해서 좋을 것 같네요. 근데 좀 궁금한 게 있거든요. 제가 평소에 군것질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촬영 들어가기 전에도 항상 뭐 맨날 한식 먹지. 먹잖아요. 맨날 먹죠. 근데 이제 과자나 뭐 빵 그런 걸 보면 뒤에 칼로리가 써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데 보면 나트륨의 이제 퍼센트가 나와요. 6%, 뭐 7%, 8%. 네. 많은 건 뭐 10, 20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네. 그 퍼센트가 정확히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나트륨의 그 하루 먹는 섭취량을 100으로 봤을 때 그 6%, 7%는 100에서 6 정도가 또는 7 정도가 몸에 들어온다는 얘기인데요. 그게 쌓여서 100이 넘어가면 하루 권장량을 넘어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100이 넘으면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많이 먹으면 안 좋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게 1이든 2든 굉장히 적게 먹는 게 몸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좀 전에 우리 VCR 보니까요. 한국인들은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일일 나트륨 권고 섭취량보다는 2배 이상을 먹는다고 하네요. 오,
오, 2배 이상. 네, 한국 음식에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만큼. 예, 보시면 그 영국 또는 미국인들에 비해서 약 2배 정도를 더 먹는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상당한데요. 그게 2000mg이라 하면은 그게 어느 정도의 양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보통 먹는 그 반 큰술에 해당이 되는데요. 역시나 그 영국 미국인들에 비해서 우리는 한 큰술을 먹는다고 보면 되겠죠.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1년 동안 약 365스푼의 염분을 섭취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조미료로 음식에 들어가니까 우리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지만은 그 성분의 양은 그만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프 한번 보시죠. 그래프를 보시면 국물이 있는 음식에는 역시나 나트륨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우리가 예. 흔히 먹는 그 고추장이나 된장 등에도 그 염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짬뽕. 짬뽕 엄청 많이 어떻게? 들어있죠. 그게 짬뽕이 왜 짬뽕인 줄 알아요? 그 짜기 때문에 짬뽕이야. 봐요, 진짜. 웬일이야. 그런데 우리 특히 또 우리 중국 음식 먹으면은 그 단무지라 그러죠. 네. 단무지로 또 반드시 그 반찬을 먹잖아요. 거기도 굉장히 그 나트륨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럼 짬뽕에 단무지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금을 그냥 들어 마시는 거예요. 예, 어쨌든 과잉 섭취가 좋지 않다라는 건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그런 곳이고요. 역시 식당에 가시면 이모 여기 싱겁게 음식 좀 싱겁게 해주세요 라고 꼭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입맛이 좀 짜게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하루아침에 싱겁게 먹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또 영상을 준비해봤죠. 우리가 나트륨을 안 먹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나트륨 바로 알고 먹기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아이고 꼬여라. 화면 보시죠. 산 넘고 물 건너 2시간여를 달린 끝에 도착한 태안. 맑은 바다와 넓은 갯벌이 발달해 있어서 좋은 천일염을 얻을 수 있는 적지인데요. 태안반도와 안면도 일대에는 약 10여 곳의 염전이 산재해 있다고 해요. 그중 천일염전 체험을 할 수 있다는 한 염전을 찾아갔습니다. 와, 햇빛에 반사돼 반짝반짝 빛나는 소금을 보니 바다의 금이라는 말을 실감하겠더라고요. 여러분, 평안감사보다 소금장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소금은요, 예로부터 부와 권력의 상징으로 여겨졌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짠 음식이 몸에 별로 좋지 않다는 이유로 푸대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요, 소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국내 최대의 천일염 생산지인 서해의 한 염전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볼까요? 이쪽이요? 그런데 이분은 왜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하늘을 보고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한가운데서 뭐하고 계세요? 하늘을 쳐다보고 있죠. 아니, 왜 갑자기 마른 하늘을 왜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소금은 자연이 주는 선물이기 때문에 태양과 바람으로 증발시켜서 농축이 돼서 액체가 고체로 변하는 거기 때문에 하늘과 직접 관련이 있죠.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이 그냥 뻔히 생산이 차질이 오네요. 소금 생산은 기후에 매우 민감한데요. 봄부터 가을까지 생산되지만 일교차가 적은 4월에서 6월에 생산된 천일염이 가장 맛있다고 합니다. 그 일반 우리가 먹는 그 정제염 있잖아요. 예, 맛소금 같은 거. 예. 그런 소금들이랑 지금 보이는 천일염의 차이는 뭐가 있는 거예요? 정제염은 소금을 녹여서 그 소금을 그 녹인 물로 해서 가열을 시켜가지고 다시 만드는 소금이에요. 그 소금은 나트륨 성분이 더 강하죠. 그리고 이 천일염은 사람 몸에 좋은 미네랄이라든가 뭐 칼륨, 철분 이런 성분이 많아요. 그래서 간장이나 고추장, 된장을 담을 때 가장 맛있는 맛을 낼 수 있는 것이 국산 천일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요, 아버님. 제가 또 오는 길에 사왔어요. 어허. 이게 그 맛소금 정제염 맞죠? 예, 그렇네요. 이거랑 좀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 천일염을 여기서 천일염은 나도 천일염을 준비했죠. 진짜요? 이거 우리나라 천일염은 이런 거고. 천일염은 정제염에 비해 알이 굵고 반투명한 색을 띠는데요. 근데 이 소금을요, 어떻게 구분하려는 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보이시죠? 뒷면에 적혀있는 정제소금 90%. 이건 염화나트륨 함량이 90% 이상이라는 뜻. 천일염은 염화나트륨 함량이 약 80%, 나머지 20%는 미네랄 및 각종 무기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사실 천일염은 1963년 영관리법에 의해 광물로 정의되면서 식품의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법률 개정 전까지 순도 90%의 염화나트륨 덩어리, 정제염을 주로 섭취해왔던 것인데요. 그렇다면 생명의 꽃이라고 불리는 천일염은 과연 어떻게 생산이 되는 걸까요? 아니 그러면요 지금 보이는 이 소금들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아, 이거는 이제 바닷물로 이제 증발시켜서 만드는 소금이기 때문에 바닷물을 유입을 해서 저수지에 이제 가둬놨다가 정제시켜가지고 이제 1증발지 난치로 해서 2증발지 느티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이제 태양과 바람으로 해서 농축이 되는 거죠. 이제 증발이 돼가지고 농축시킨 과정을 거쳐서 이제 소금이 되는 거예요. 염전은 크게 저수지, 증발지, 결정지로 구성되는데요. 나중에 여기서 이제 다 아저씨를 따라 본격적으로 염전을 탐방해봤습니다. 소금 걷는 거지. 걷어서 다니는 길이 여기예요. 여기가 저수지예요? 예, 이 저수지인데 이거 바닷물을 이제 유입시켜서 가둬놓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거 이제 증발지로 이제 또 내려 보내는 거죠. 저수지에서는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해 바닷물을 보관하고 여기는 또 어디예요? 제1 증발지라 해가지고 난치라 그래요. 난치에서 이제 저수지 물이 내려와서 증발되는 곳이죠. 저수지의 물이 증발지로 옮겨오면 태양열과 바람을 이용해 염도를 높이게 됩니다. 여기는 또 어디예요? 이게 해주라 그래서 바닷물을 가둬놓는, 그러니까 이 농축시킨 물을 가둬놓는 집이에요. 천일염을 만들지 않은 시기에는 증발지의 바닷물이 해주에 보관되고 소금을 채취하기 위해선 결정지로 옮겨집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얘기만 들어서는 솔직히 저 잘 모르겠거든요. 직접 제가 체험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그러면 소금을 걷어보는 그 작업을 해보죠. 뭐. 짠! 장어가 잘 어울리네요. 네, 저도 직접 소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 장어를 갈아신고 들어왔는데요. 예. 저 잘 어울려요? 아주 잘 어울려요. 장어가 제일 이뻐요. 장어가 제일 이뻐요? 얼굴보다 훨씬 이뻐요. 저는요? 근데 장어가 더 이뻐요. 아, 저 갈래요? 결정지에 모인 바닷물이 햇빛을 받아 농도가 점점 진해지면 물 위로 눈꽃처럼 하얀 소금 알갱이들이 피어오르는데요. 이렇게 하얗게 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이렇게 좀 뭉쳐 있는데요. 아, 이건 소금꽃이라 그러는데 네. 소금꽃이 떠서 이제 가라앉지를 못하고 떠 있는, 이제 막 여기 가라앉아서 이제 소금이 이제 굵게 되고 염도가 높아지는 거죠. 소금꽃이라고 부르는 이 알갱이들은 오래지 않아 물 밑으로 가라앉게 되고 비로소 소금을 거둘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네. 소금을 걸어모으는 대파라는 거예요. 이게 대파예요? 그럼요. 아, 저는 파 얘기하는 건 줄 알았어요. 먹는 파. 아, 먹는 파가 아니라 소금을 거두는 데 쓰는 끌개인데요. 이 대파로 연판의 소금을 한 군데로 모았습니다. 예. 와, 밀린다. 준 선물을 이렇게 모으세요. 연판 이쪽에서 저쪽으로 열심히 소금을 긁다 보니 바닥이 좀 특별해 보였는데요. 그런데요. 이 바닥에 보니까 지금 타일로 되어 있네요. 예, 타일이 되죠. 예전에는 이게 네. 흙이 토판이 있었어요. 흙 그대로. 근데 그렇게 하면 판 청소도 못하고 소금도 태양을 덜 받으니까 더러고 지저분하겠죠. 생산량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타일을 깔아서 깨끗한 소금, 좋은 소금을 만들기 위해서 타일을 깔았어요. 재미나죠? 계속해서 이어진 소금 긁기 작업. 알고 보니 염전에서 제일 고된 작업이라고 합니다. 네, 다 됐어요. 끝난 거예요? 예, 끝났습니다. 이렇게 한 군데 모아둔 소금 더미를 소금산이라고 하는데요. 간수가 빠지기를 기다렸다가 수레에 담아 소금 창고로 옮기게 됩니다. 예. 간수가 아직 덜 빠진 상태라 보기보다 훨씬 무거웠는데요. 들어요. 잘하네요. 버진 다 왔으니까. 자, 진짜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아이고 힘들어. 힘들죠? 고생 끝에 창고로 옮겨 쌓여있는 소금을 보니까 왜 평안감사보다 소금 장수라고 하는지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와, 이게 지금 다 소금이에요? 그럼요. 이게
아까 이 체험하다시피 요거 끌어 모아서 갖다 놨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갖다 놓아서 모은 거예요. 이게 산처럼 많죠? 너무 많이 말고 하나를 입에 넣고선 살살 녹여보세요. 끝맛이 단맛이 날 거예요. 짜지만. 짜면서도 약간 단맛이 나죠. 끝맛이. 끝맛이 좀 단데요? 예. 달아요. 미네랄 성분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얼마나 이제 있어야지. 국산 소금은 그냥 먹어도 되지만은 오래되면 될수록에 성분이 좋은 성분이 되기 때문에 묵혀서 잡수면 좋아요. 간수가 빠져 완성된 천일염은 포대에 담겨져 맛깔나는 우리의 음식을 위해 전국으로 보내진대요. 예, 소금이 참 좋죠. 와, 여러분 해와 바람이 선물한 바다의 보물 천일염. 인공적으로 생산된 정제염과는 비교할 수 없겠죠. 우리 몸에 빠질 수 없는 소금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천일염을 추천해드립니다. 세아 씨 이번에는 저 염전까지 가셔가지고 천일염 만드는데 한몫하고 오셨네요. 저 진짜 힘들었죠. 보셨죠? 네. 제가 왜 여기 판도사의 빛과 소금 같은 존재인지 확실히 얼마나 알겠네요. 힘들었는데요. 예, 제가. 몸으로 때우는 거는 거의 나서치네. 한 3시간 동안 이 소금을 채취하고 이게 방송에 나온 거는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역시 세아 씨는 우리나라의 그 큰일꾼이에요, 큰일꾼. 뭐 바람도 세고 뭐 바닷가의 그 향취도 느끼고 굉장히 좋았을 것 같은데 그 바람 쐬고 잘 말린 그 천일염 어떤 맛이던가요? 천일염을 제가 맛을 보고 왔는데 일반 소금과는 약간 다르더라고요. 아, 그래요? 단맛이 나요, 신기하게. 소금에서 단맛이 나요? 일반 소금하고 뭐가 다릅니까? 단맛이 나는 이유가 있어요. 네. 그래서 3년 이상 간수를 빼면 네. 짠맛도 함께 빠져나간대요. 그래서 단맛이 나는 거죠. 끝맛이 달아요. 물론 짜지만 끝맛이 은근하게 단맛이 나더라고요. 또 뭐 다른 좋은 점은 없나요? 있죠. 일단 미네랄과 칼륨 성분이 많이 들어있고요. 네. 나트륨 성분은 일반 소금에 비해 덜 들어있대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끝맛이 달아요. 물론 짜지만 끝맛은 은근히 달고 또 보니까 결정도 굉장히 반짝반짝하고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누가 여자 아니랄까 봐. 그거 소금 여기다 이렇게 달고 싶죠? 반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예, 소금 반지 제가 하여튼 뭐 소금은 보석은 아니지만 몸에 보약이 되는 건 확실하겠네요. 네. 하지만 천일염만 먹는다고 해서 나트륨의 역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뭐 천일염이라고 해도 나트륨이 뭐 일반 정제염보다 약간 덜 들어있다 뿐이지 많이 먹으면 물론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를 더 찾아왔거든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칼륨이라는 성분 있잖아요. 칼륨이면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 영양소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나트륨에 의한 고혈압의 경우 고칼륨 음식을 많이 먹어주면 좋다고 하는데요. 네. 미국에서는 고칼륨 음식으로 고혈압 식이 치료까지 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스파라거스나 뭐 네. 당근, 옥수수 같은 음식에 칼륨이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예, 제가 살펴보기에도 올바른 식습관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무엇보다 그 나트륨이 어느 음식에 얼마만큼 들어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좀 저염분으로 항상 그 습관을 유지하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먹으면 무조건 안 좋겠죠. 적당히 드시고 물 많이 드시고 그래서 건강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명준의 판도사 잘 보셨습니까? 나트륨의 역습에 그야말로 현대 사회를 뒤덮고 있는데요. 항상 건강 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욱 유익한 정보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도사 선택. 예부터 귀한 음식으로 대접받으며 맛깔스러운 조미료 역할을 해오고 있는 소금. 하지만 실제로 염분에 의한 고혈압 환자가 늘어나면서 짜게 먹는 식습관을 고쳐야 한다는 사회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나트륨, 몸의 건강을 위해서 소량만 먹도록 노력해야 하고 항상 음식은 싱겁게 만드는 걸 습관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칼륨이 함유된 채소를 많이 먹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역시 세아 씨가 김치 색깔의 옷을 입고 계셔가지고 분위기가 완전 김치색. 김치를 입고 계셔. 아, 세아 씨 저번 주보다 코가 이렇게 살짝 쓰신 것 같은데? 왜요? 저 원래 이뻤어요. 정말요? 네. 돈 좀 쓰는 것 같은데? 네, 아니에요. 저는 손 안 대도 있어요. 안 됐어요. 근데 이 돈 쓰고 티 안 나면은 제일 짜증 나는 거야, 그게. 살짝은 티가 나야 되거든, 돈 쓰는 티. 자연미인과 과학기술의 만남. 근데 요즘에는 이쁜 사람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요, 진짜.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똑같은 병원을 다닌 거야.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압구정 나가보세요. 다 성형외과예요. 그러니까 네. 역시 세아 씨가 잘하는구나. 같은 동네에 있는 관리해야 저 병원에 다니니까 그런 게. 다음 주는 뭐 성형 미인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성형 미인이 어디서 이 미인이면 미인이지. 다 이뻐 어쨌든 간에 미인이면 되는 거야. 자기 관리를 요즘 굉장히 열심히들 하시니까. 성인의 날에 부모님들이 요즘에 쌍꺼풀 수술을 선물로 준대요. 네, 맞아요. 다음 주 판도사.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그 이름 아름다움. 미에 대한 끝없는 욕망. 성형으로 다시 태어난 성형 미인들. 그리고 자신을 끝없이 갖고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아름다워지고 싶은 사람들은 주저 말고 다음 주도 판도사를 선택하세요.